네, 오늘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나 이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습니다. 반쪽 청문회가 됐는데요. 가장 상징적인 이런 문답이 나왔다는군요.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심정숙 차장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조윤선 장관 오늘 나왔습니다만 반쪽 청문회로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오전 10시부터 교문위에서 조윤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오전에 파행을 겪다가 오후 2시에나 겨우 시작했습니다. 파행,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현장이었는데요. 저희가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들께서 새누리당 회의장에 가셔서 3분 내에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자료를 하나 검증할 게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 회의 때도 1시간 반을 기다리게 해놓고 이 버릇이 아주 버릇. 이따 드릴 테니까 잠깐 그 상정해놓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상대하십시오. 위원장님 자격이 없어요. 자퇴하세요.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 앉으시라고 얘기해요. 여당이 이렇게 과함 지르고 한생기 의원님 그런 자세 반말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그거는 뭐 과함 못 치면서 아니 반말하시고 과함 지르고 삿대질하고 도대체 이거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한성교! 어?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 뭐 하는 거야? 그게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제가 좀 전에 한성교라고 부른 거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예? 사과는 받아주세요. 위원장이 독단적인 이렇게 하시면 청문회 못해요. 중간 주시면 나가시고. 자, 조윤선 후보자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사퇴하세요. 자격도 없는 위원장이 앉아 계셔가지고 말이야. 조문위를 이렇게 방심시켜요. 자, 조용히 하세요. 의원님한테 뭐예요? 그만하세요. 누가가 앉아요. 청문합시다. 청문합시다. 난감하네. 네, 오늘 이 현장 보고 온 길증 기자입니다. 동아일보 정치부에서 야당 출입하는 기자인데요. 저 장면 왜 저런 상황이 생긴 겁니까? 저거를 보면서 역시 교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문이가 사실 19대 때부터 악명 높은 상임이었습니다. 모든 사안마다 여야가 충돌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뭐 법안 처리 가결률이 가장 낮은 상임위로 뽑히기도 했고요. 네. 오늘 일어난 일은 표면적으로는 29일에 교문위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예산 6천억 원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여당이 이제 불참을 했죠. 아무래도 교문위가 지금 현재는 여소야대 상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그걸 통과를 시켰는데 네. 문제는 그거를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여당 의원들이 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깨고 단독으로 그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사퇴하라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실제로는 조윤선 후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방탄 청문회 플러스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 경정 예산 처리를 앞두고 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기싸움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오전에는 조윤선 장관 후보자 청문회 본격적인 질의응답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여당은 빠진 상태에서 야당만으로 진행됐거든요. 자, 몇 가지 쟁점들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조윤선 후보자님, 배우자께서 직업이 현재 뭐죠? 변호사입니다. 어디에 소속된 변호사입니까? 김장법률사무소에. 네, 김현장 법률사무소에 연봉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약 10억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에서 15년까지 부부 소득이 세후에 32억 한 1,500만 원 되는 거 맞죠? 수치를 저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의 재산을 그래프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득은 뺀 겁니다. 2015년 5월 말 기준으로 2010년 연말에 비해서 오히려 4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후 소득으로 32억이 넘는 돈을 벌었는데 5년 동안 오히려 재산은 감소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난 5년 동안 36억을 지출한 겁니다. 1년으로 평균을 내보면 7억 2천, 한 달이면 6천만 원, 하루에 평균 200만 원 정도입니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액수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제가 1년에 5억 얼마에 해당하는 돈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 지방세를 공제하고 그리고 각종 아이들이 해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등록금과 임대료를 송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 송금한 내역들을 제외하고 보니까 저희 부부가 카드와 뭐 현금 해서 다 합해서 쓸 수 있었던 돈이 한 달에 2천만 원이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께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이제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1년에 5억쯤 부부가 썼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쓴 것 아니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이제 신동근 의원이 제기한 내용들은 그 조윤선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돈을 많이 썼다, 생활비를 많이 쓴다는 내용인데 일단 2011년부터 15년까지 부부의 소득이 세후 32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한 내역들을 쭉 보니까 37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재산은 5억 감소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생활비가 6천만 원 정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게 신동근 의원의 설명입니다. 그럼 6천만 원이라는 게 너무 고액, 부부 두 명이 쓰기엔 너무 많은 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조윤선 장관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자녀 해외 유학비하고 임대료, 학비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서 거기다 돈을 많이 보내고 보니까 그리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 두 부부가 쓴 돈은 한 달에 합쳐서 한 2천만 원 정도다. 이렇게 조윤선 장관은 해명을 해서 후보자는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것이 많은 분들이 해명 그동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조윤선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이제 김앤장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로펌의 변호사인데 뭐 보니까 소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봉이 한 10억 원쯤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해명 보니까 그 로펌은 월급을 주면 그 안에서 뭐 운전기사 급여, 비서급여를 다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 달에 6천만 원쯤 되는 생활비 중에 일부가 그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 실제 그런 관행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앤장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형 로펌과 달리 근로자로서 소속이 돼서 월급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각각의 변호사들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한 개인 사업체 연합체, 즉 합동 법률사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 로펌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 남편이 번 연봉 10억이라는 것이 순수한 그 남편의 수입이 아니라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지 그런 거를 차감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남편 손에 들어오는 돈은 그거보다는 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네, 길재경 기자님. 야당에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장관 후보자들이 너무 변호사 시절의 전관예우 형식으로 너무 많이 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후보자가 너무 많이 썼다는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도 저도 이제 몇몇 야당 교문위원들이랑 이 문제가 뭐가 문제냐, 돈이 이렇게 많다는 게 문제냐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고. 많이 벌어서 많이 쓴 것이 문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도 이제 교문위원들이랑 얘기를 하다 왔는데요. 이 지출 과정과 그다음에 이 재산의 축적 과정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그럼 그 돈을 썼는데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액수의 돈을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해명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혹시 그 돈을 뭐 잘못 다른 어떤 뭐 불법 정치 자금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로비 자금을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은 있지만 그건 뭐 명확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윤선 후보자가 명확하게 지난 여가부 장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해명을 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 유학 송금한 증빙서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급받을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 유학비와 관련된 건데 자녀를 둘 두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관련된 학비 얘기도 안민석 의원과 조윤선 장관 후보자가 주고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장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자녀가 뉴욕 쪽에서 유학하고 있었죠. 예, 동부에서 유학하고 있었죠. 둘째는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고 지금은 버나드 칼리지 거기도 꽤 비싼 사립대학인 것 같은데 거기 다니고 있죠. 예, 이번에 입학했습니다. 그렇죠. NIU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학기마다 다른 금액으로 청구가 되고 있어서 한 4만 불 되죠. 한 학기 2만 5천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엄마가 그것도 몰라요. 한 학기마다 다른 금액으로 청구가 돼서 최소 3만 5천 불이죠. NIU는. 버나드 대학은 얼마입니까? 3만 불 정도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엄마 맞아요?
아니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뭐 몇만 불 이거는 뭐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13년부터 16년까지 두 자녀 미국에 50만 불을 보냈어요. 이게 후보자가 제출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50만 불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자녀에게 1년에 10만 불씩 보낸 거예요. 1년에. 네. 그죠? 근데 사립대학은 1년에 최소가 10만 불이거든요. 2명을 보내셨잖아요. 2명을. 이거 어떻게 해명하시죠? 자, 김태환 변호사께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녀 둘을 동시에 유학시켰으니까 유학비가 좀 많이 들었겠네요. 학교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 다 뉴욕시에 있는 대학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또 생활비, 일종의 집의 임대료라든지 각종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그 등록금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사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인 것이고, 결국은 이제 조윤선 후보자가 돈을 많이 번 것, 또 돈을 많이 쓴 것이 이것이 과연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 못할 낙마 사유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의 입구와 출구, 즉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각종 범죄, 예를 들어서 불법 정치자금, 그다음에 뇌물, 횡령, 사기 이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다든지 또는 그 출구에 있어서 부당한 쪽에 어떤 로비 자금 같은 걸 썼다고 하게 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돈을 쓰는 사용처리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쓴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장관의 낙마 사유라고 하기는 사실 조금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부부 생활비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쓸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남편의 연봉이 연 10억이 넘은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에 따라 저희 시청자 여러분 생각에 따라 다 다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심정숙 차장.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인선하고 그럴 때 조윤선 장관 뭐 많은 청문회 때마다 느끼지만 청문회 통과 가능성 이런 것도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조윤선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무난하게 통과될 사람 후보군에 있었던 걸로 봐야 되겠네요. 일단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봐서는 인사청문회는 이전에 이제 여가부 장관 할 때도 한번 통과를 했기 때문에 소득이 많고 지출이 또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상 문제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청문회에서 저는 약간 보면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자녀들 학비 문제 얘기를 하면서 엄마 맞아요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채근을 하지 않습니까? 학비마다 또 학교마다 좀 달라서 그렇다라고 해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인신모독성 그런 공격까지 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야지 되지 않은 그런 구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전체 소득 문제 그리고 다음에 유학 비용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 최근에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조윤선 후보자가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심정숙 차장. 작년부터 올 7월까지니까 한 1년 남짓 정도인데 주차 위반, 속도 위반, 안전띠 미착용 횟수가 좀 많네요. 작년에 정무수석을 그만두고부터인 것 같은데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주정차 위반이 19번, 속도 위반도 9번이나 되고요. 안전띠 미착용으로 걸린 것도 1번. 이렇게 저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걸릴 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과태료와 범칙금을 115만 원 정도를 냈다. 이런 사실이 이번 청문회 때 공개가 됐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 이게 선거운동 기간하고 좀 겹치는 걸로 보아 선거운동하는 것 때문에 여기저기 차 세우고 그런 겁니까? 보통 그런데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은 운전기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게 명확히 나온 건 아닌데 일단 저 차량 중에서 남편 명의의 이제 카니발 승용 그 차량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카니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때 후보자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차인데 조윤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 카니발 차량을 이용해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 딱지를 띄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불법 주정차 딱지를 뗀 것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어떤 그런 좀 바쁜 일정들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사가 운전했다. 대개 이제 선거운동할 때 수행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새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불법 주차 같은 것들도 무인 카메라로 단속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차량 주인에게 딱지가 날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조윤선 장관 후보자가 실제로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속보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런 지적이 이제 사전에 자료를 통해 공개가 됐는데 오늘 야당만 출석한 반쪽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길증 기자 이런 관련 질의가 현재까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국회에서 출발을 해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못 봤는데요. 지금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질의가 있었고 아까 앞전에 말한 대로 지금 총선 과정에서
많은 빨리 움직여야 되고 장소를 이동하다 보니 부득이한 저런 상황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다 벌금을 다 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관련된 질문이 나왔고요. 또 하나야. 조윤선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 두 번째 치르고 있잖아요.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5.16 군사혁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성격 규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자, 오늘도 몇 가지가 모아졌습니다. 자, 5.16을 어떻게 보느냐. 또 요새 이제 8월 15일을 두고 건국절 논란이 좀 있는데 관련된 역사와 관련된 질문이 좀 모아졌잖아요. 자,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답을 내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총애하는 인사라고 지목이 된 탓인지 아무튼 그런 질문들이 야당에 쏟아졌는데 5.16 군사 정변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좀 공부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조윤선 후보자 이번에도 5.16에 대해서 공부가 부족하다고 답변할 겁니까?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이번에는 군사 정변으로 대법원 판례에 규정이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일단 5.16 관련해서는 3년 전 여성가족부 장관 때는 공부가 좀 덜 돼 있다고 얘기했고 오늘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것은 이른바 쿠데타라고 부르는 군사 정변이다라고 하는 교과서에 담긴 그 정확한 답을 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광복절, 건국절 이것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주로 역사 인식과 관련된 역사 논쟁과 관련된 질문이 이어졌지만 조윤선 장관은 일단 정확하게 공부가 안 됐다는 얘기로 좀 역사와 관련된 민감한 질문을 좀 답을 내놓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윤선 장관 청문회 이 시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참여하지 않고 야당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까지 정리했고 이후에 나온 내용은 저희가 내일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